보시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 투자자분들의 부를 뭔가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선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M7 기업들 중에서 순이익이 높고 성장성이 되게 높지만은 정체가 되고 있다. 이 뜻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아니면은 향후 뭔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저희 AB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물가와 같은 경우도 관세와 관련돼서 뭐 일회성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예상치보다 좀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 높아졌다고 해서 그게 뭔가 많이 뭔가 스파이크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게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보다 오히려 더 고용 시장을 저희가 더 중시를 하고 있고 연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고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앞으로도 연준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아마도 이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연준이 지금 현재 이제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두 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정책이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 통화 정책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이 연준의 정책이 오히려 통화 정책 부분보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은 이 불확실성에 대응을 해서 긍정적에 갈 수도 있고 부정적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 하나의 주식 시장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연준의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뭐 인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한국 시장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뭐 긍정적인 부분을 갈 것인지 부정적인 부분을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이 시장이 뭔가 어쨌든 간에 금리가 완화된다. 금리가 아니면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차입이 많은 기업들이 우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차입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차입에 대한 뭔가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이거에 이제 뭐 차입 비용이 뭐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특히나 이런 그 중소형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부담이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통화 정책 완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정크랠리 혹은 이 소형주들이 뭔가 차입이 비용이 낮아져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보다 전반적인 소비재 섹터나 아니면은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다양한 업종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뭐 금리 완화가 전반적인 금융시장, 그 미국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액티브 투자가 중요하다. 그 액티브 투자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분산을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액티브가 분산에 좀 효율적인지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패시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비중이 소수 종목의 비중이 높아져 있으면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액티브 투자를 통한 뭔가 분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 우량성 팩터가 굉장히 수익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가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금리 인하가 오고 뭔가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여전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경기가 현재 뭔가 가속화되는 국면이 아니라 둔화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점은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일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이 펀더멘털 중심 그리고 특히나 이 우량성에 대한 중점이 다시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그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량성의 부진이 역대 거의 한 30년 동안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정상화가 있을
때에는 액티브 전략 중에서도 다양한 업종에서 이 우량성이 높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액티브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이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와닿지 않을 부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투자자분들의 부를 뭔가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선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M7 기업들 중에서 순이익이 높고 성장성이 되게 높지만은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있다. 이 뜻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아니면은 향후 뭔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으로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이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성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이나 잉여 현금을 창출을 해서 또 미래에 뭐 AI 이후에 뭔가 있는 성장 동력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기업, 지출을 많이 했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기업은 이런 버퍼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뭔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퍼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패자가 될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선별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밸류에이션 하나만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시장 자체가 역사적 대비해서 비싼 것도 맞고, 다른 시장 대비해서 뭔가 어떤 특정 뭐 퍼 배수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싼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고평가다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드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버블입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IT 버블과 그럼 저희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버블 때 생각해 보시면은 그 IT 버블을 이끌었던 기업들은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그 기업들은 우량성 혹은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차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었던 반면에, 지금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막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량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평가가 버블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그 뭔가 이 M7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갈려지고 다른 업종에서도 이익 성장의 갭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이 M7 기업이 제공하는 이익의 비슷한 수준을 제공하는 헬스케어업이 있네. 근데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면은 상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어쨌든 AI 관련 기업에 선별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AI가 뭔가 파괴적인 혁신을 갖고 올 것이다라는 데서는 전혀 뭐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수년간 혹은 뭐 수십 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뭔가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AI라는 이제 파괴적 혁신 기술을 과거를 빗대어 봤을 때 인터넷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기존에도 뭔가 이런 컨셉이 잡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중점을 봐야 되는 상용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AI를 구축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술을 뭔가 제공하는 기업들이 좋았다면은, 앞으로는 이게 상용화가 될 것인데, 그 상용화를 어떻게 잘 반영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용화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전 업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 하나가, 가장 빠른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헬스케어 같은 기업, 업종들. 왜냐하면은 굉장히 직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AI를 사용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은 뭐 폐암 환자의 그 폐암 부분을 진단하는데 과연 의사가 잘할 것인가, 아니면은 AI가 잘할 것인가, 그리고 로봇 수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인가, 그 변화를 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실제로 벌 수 있는 기업인가. 이게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예로 기술이 있지만 그거를 뭐 무료 배포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기업,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특정 테마나 이 업종을 찝기는 어렵지만은 오히려 기존보다는 거의 뭐 모든 부분에서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절대 수익률을 예측해서 발언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하지만 저희는 펀더멘털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 결국의 지수나 아니면 기업의 성과는 이 펀더멘털 성과에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기업들의 예상되는 뭔가 EPS 성장률이라는 걸 보면은 미국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뭐 두 자릿수의 뭐 이런 EPS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약간 부진하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뭔가 코어 자산으로 들고 가기에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도 분산을 생각을 했을 때 과거 대비해서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이런 국가들의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특히 뭐 예를 들어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전반적인 지수의 펀더멘털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종이나 기업별로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앞으로 1, 2년 동안 뭔가 큰 시장의 쇼크가 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이제 성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안에서도 기업별이나 업종별 차이가 많이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신흥국이나 선진국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이면은 가장 좀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달러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은 뭐 개별 기업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 신흥국은 약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신흥국은 강세로 가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지만은 저희가 이제 다른 자산군 전문가랑 얘기해 봤을 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사실 예측을 단기간에 예측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거시경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달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면은 물론 지난 1, 2년보다는 달러가 좀 약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가 굉장히 큰 강세로 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일부 좀 약세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시장이 생각하는 연준의 뭐 독립성 우려나 아니면 달러와의 기축통화 우려 이런 게 불거져서 갑자기 달러가 무너지거나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 달러가 뭔가 크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뭐 트럼프 정부의 이런 뭔가 달러 중심 이런 정책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더라도 이게 완만하게 달러 강세로 가면 같이 뭔가 스파이크가 될 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그 현재 달러의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주식 투자에 배분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유효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